너 그거 들었어? 왜 저기 뒷집 순자 아줌마가 집주인한테 폐지 모아두고 3만 원에 다른 것도 판다잖아. 그 집에 들어가는 거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데? 안녕하세요. 바람에 실린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홍순자는 매일 그랬듯이 오늘도 이런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오늘도 폐지를 주워 나가야 했어요. 아이고 허리야. 순자는 일어나며 저절로 나오는 한숨을 쉬었어요. 세수를 하고 간단히 물 한 잔으로 아침을 대신했죠. 옷장에서 헌 옷을 꺼내 입고 머리에는 낡은 모자를 눌렀었어요. 방문 옆에 놓인 리어카를 끌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직 서늘한 공기가 얼굴에 와 닿았어요. 리어카를 끌고 골목길을 지나면서 순자는 여기저기 버려진 박스들을 눈여겨보았어요. 8년 동안 이렇게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해 왔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중얼거리며 폐지 하나를 주워 리어카에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순자라고 해요. 올해 59세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59세에 폐지를 주워서 남의 집 앞마당에 쌓아놓고 살면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저도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새벽 5시예요. 또 잠이 깼어요. 남편이 하늘 날아간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옆자리가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손을 뻗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차가운 이불만 만져지죠. 여보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혼잣말이 나와요. 요즘 자꾸 그래요.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중얼거리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이상했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는데 완전히 늙었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어서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화장도 하고 머리도 다듬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하러 그래요? 볼 사람도 없는데. 제가 사는 곳은 반지하예요. 월세 35만 원. 국민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한 달에 받는 게 60만 원 정도인데 월세에 공과금, 밥값까지 하면 빠듯하죠.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는 싫고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제주도에서 펜션을 해요. 자기도 힘들다고 하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폐지 줍기였어요. 처음엔 정말 창피했어요. 이 나이에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폐지를 줍다니요. 동네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다녔어요. 하지만 하루에 10,000원이라도 벌면 한 달에 30만 원이잖아요. 월세에 보탤 수 있어요. 아침 6시쯤 되면 리어카를 끌고 나가요. 아파트 단지 뒤편으로 가서 버려진 박스들을 줍죠. 처음엔 어디에 박스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서 헤맸는데 이제는 눈에 보여요. 어느 집에서 택배를 많이 받는지, 언제 박스를 내놓는지 다 알게 되더라고요. 문제는 주운 폐지를 둘 곳이 없다는 거였어요. 반지하 방은 너무 좁아서 폐지를 쌓아두면 살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앞마당 한켠에 쌓기 시작했어요. 나름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달랐나 봐요. 아이고, 냄새 좀 어떻게 안 되나요? 진짜 지저분해요. 집주인한테 얘기해야겠어요. 2층, 3층에 사는 분들이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가슴이 찔려요. 내가 민폐를 끼치고 있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살아야 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런 짓 안 하죠. 그날도 평소처럼 폐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가을바람이 불어서 박스가 날려갈까봐 무거운 돌로 눌러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집주인님, 정말 못 참겠어요. 2층에 사는 김 씨가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제가 계단에서 듣고 있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냄새도 나고 보기에도 흉해요. 뭔가 좀 해보세요. 3층 박 씨도 맞장구 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집주인 나진수 씨가 뭐라고 하실까 봐요. 쫓겨나면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이장. 그런데 진수 씨 대답이 정말 의외였어요. 에이, 순자 씨도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좀 놔두시면 안 될까요? 귀를 의심했어요. 내 편을 들어주시다니.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언제였나 싶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도 너무 지저분한데. 김 씨가 불만스러워하자 진수 씨가 다시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자 씨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힘들게 사는 거니까 서로 이해합시다. 그때 진수 씨를 제대로 본 것 같아요. 61세라고 하셨는데 참 인상이 좋으셨어요. 키도 적당하고 얼굴도 선하고 무엇보다 눈빛이 따뜻하더라고요.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단정하게 빗어 넘기셨고 옷도 깔끔하게 입으셨어요. 아이고, 진수 씨. 죄송해요. 제가 민폐를 끼쳤네요. 제가 고개를 푹 숙이고 사과하니까 진수 씨가 손을 흔드시면서요. 아니에요, 순자 씨. 힘든 일 하시는 거 저도 알아요. 우리 아내도 살아생전에 고생 많이 했거든요.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나더라고요. 작년에 아내분을 잃으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표정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왠지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이 사람도 저처럼 혼자 사는구나 싶어서요. 그날 저녁에 용기를 냈어요. 마트에 가서 삼계탕 한 마리하고 수박 한 통을 샀어요.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괜히 부담스러워 하시면 어떻게 하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진수 씨 집 문을 두드리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처음 소개팅 나가는 것처럼요. 진수 씨, 낮에 감사했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아이고, 순자 씨. 이런 걸 왜 사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진수 씨 집에 들어가니까 정말 깔끔하더라고요. 여자 손길이 느껴지는 그런 정갈함이요. 거실 장식장 위에는 돌아가신 아내분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참 예쁘게 생기신 분이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여기 있는 게 괜찮을까 싶었어요.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진수 씨가 주방에 가서 보리차를 끓이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왠지 짠했어요. 혼자 사는 남자의 서글픔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작은 상을 놓고 마주 앉았는데 처음엔 어색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진수 씨는 혼자 계시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순자 씨도 혼자 계시니까 아시잖아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사람도 나처럼 혼자구나 싶어서요. 그동안 아무도 제 처지를 이해해주지 않았는데 진수 씨만은 달랐어요. 우리 둘 다 참 외롭게 살고 있네요. 그러게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네요. 그때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움트는 것 같았어요.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는구나 하는 감동과 함께 조심스러운 설렘이 가슴 한켠에서 피어올랐어요. 3장. 그 뒤로 진수 씨를 자주 보게 됐어요. 제가 앞마당에서 폐지 정리하고 있으면 슬쩍 나와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순자 씨, 이 박스들 정리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진수 씨. 그냥 제가 할게요. 더러운 일인데요. 괜찮아요. 두 명이 하면 더 빠르잖아요. 정말 자연스럽게 도와주셨어요. 다른 세입자들이 뭐라고 해도 항상 제 편이어 주셨고요. 한 번은 2층 김 씨가 또 뭐라고 하니까 진수 씨가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씨, 순자 씨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주는 게 언제만이었을까요? 어느 날은 제가 무거운 박스를 옮기려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때 손이 스쳤는데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런 기분이 언제 이후였을까요? 마치 20살 처녀가 된 것 같았어요. 조심하세요. 허리 다치면 안 돼요. 진수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순간 얼굴이 빨개졌어요. 11월 들어서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진수 씨가 커피를 끓여서 나와주시더라고요. 순자 씨, 추우시죠? 따뜻한 커피 한 잔 하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는데. 하지만 정말 고마웠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거든요. 어느 날 저녁 앞마당 벤치에 앉아서 얘기를 나눴어요. 늦가을 저녁이라 바람이 시원했어요.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진수 씨는 아내분이 계실 때 행복하셨어요? 진수 씨가 잠시 멀리 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시더라고요. 행복했죠. 하지만 아내가 아프고 나서는 10년 동안 간병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순자 씨는 남편분이 갑작스럽게 가셔서 더 힘드셨을 거예요. 진수 씨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니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맞아요.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서요. 밥 먹을 때도 혼자, 텔레비전 볼 때도 혼자.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날 진수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아주셨어요. 따뜻했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인지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올라오더라고요. 설렘인지 고마움인지 아니면 사랑인지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진수 씨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밤에 혼자 있으면 자꾸 진수 씨 생각이 났어요. 따뜻한 눈빛, 다정한 목소리, 큰 손. 이런 생각하는 제가 이상한 건 아닐까요? 며칠 뒤에 제가 폐지를 정리하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그때 진수 씨가 얼른 잡아주셨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진수 씨가 제 팔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놓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자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점점 강해지는 애정과 동시에 내가 이 나이에 이래도 되나 하는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여자로서의 감정에 설레면서도 당황스러웠거든요. 사장,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진수 씨 아내분이랑 제가 친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같이 장 보러 다니고 그랬어요. 착하신 분이었어요. 언니, 진수 씨 잘 부탁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그런 제가 지금 그분 남편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죄스러웠어요. 밤에 혼자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나요. 내가 친구의 남편을 빼앗는 건 아닐까?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닐까? 언니 미안해요. 그런데 나도 너무 외로워요. 진수 씨 아내분 사진 앞에서 혼잣말을 하곤 했어요. 하지만 답은 없었죠. 더 큰 문제는 동네 사람들 시선이었어요. 야, 홍순자 씨 보러 와. 요즘 집주인이랑 이상하던데? 슈퍼 앞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니, 그 나이에 뭘.
폐지 핑계로 자꾸 진수 씨 앞에서 어슬렁거리던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며칠 뒤에는 더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어요. 순자 씨가 진수 씨를 꼬신대. 집주인 비위 맞추려고 그러는 거지 뭐. 친구 남편을 어떻게 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창피해서 어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했어요. 나도 사람인데,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번 한 번은 내가 행복해도 되는 거 아니야? 진수 씨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거든요. 아무도 날 위해주지 않는데 내가 내 편이라도 되어야지. 이렇게 자꾸 자신을 합리화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계속 찜찜했어요. 동네 소문이 점점 심해졌어요. 제가 폐지 정리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뒤에서 뭐라고 하는 것 같고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진수 씨도 눈치채셨나 봐요. 어느 날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자 씨,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그냥 서로 도와주면서 사는 것뿐인데. 하지만 저는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과 도덕적 죄책감 사이에서 괴로웠어요. 내가 이래도 되나 하는 갈등과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하는 정당화가 번갈아 나타났거든요. 5장.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많이 왔어요. 11월 말이라 참 비였어요. 앞마당 폐지들이 다 젖을까봐 걱정되어서 우산도 안 쓰고 나갔는데 진수 씨도 나와 계시더라고요. 순자 씨, 빨리 들어가요. 감기 걸려요. 폐지들이 젖으면 팔 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비를 맞으며 둘이서 폐지를 옮겼어요. 진수 씨 집에 들어가서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진수 씨가 제 뺨에 묻은 빗방울을 닦아주시더라고요. 손길이 너무 따뜻했어요. 순자 씨. 네. 순자 씨가 너무 소중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런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남편한테도 이런 말 못 들어본 지 몇 년이 됐어요. 그날 처음으로 진수 씨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따뜻했어요. 이런 느낌이 언제 이후였을까요? 마치 꿈꾸는 것 같았어요. 순자 씨,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어요. 저도요, 진수 씨. 서로를 꼭 안고 있으니까 모든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게 행복인가 봐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신기한 건 그때부터 몸이 좋아졌어요. 무릎이 덜 아프고 잠도 잘 오고 얼굴에 윤기가 생겼다고 이웃들이 그러더라고요. 순자 씨, 요즘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완전 달라졌네요. 정말 그랬어요. 거울을 보니까 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피부도 맑아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사랑이 이런 힘이 있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동네 소문이 더 심해졌거든요. 홍순자 씨가 집주인 꼬시려고 작정했나 봐. 친구 남편을 어떻게 그래? 그 나이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급기야 누군가 익명으로 쪽지를 제 문에 붙여놨더라고요. 염치 없이 친구 남편 꼬시지 마세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제 정말 동네에서 살기 어렵겠구나 싶었어요. 사랑의 기쁨과 완전한 행복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갔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6장.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새벽부터 앞마당에 쌓아둔 폐지를 다 치웠어요.
하루 종일 걸려서 다 정리했죠. 등이 아프고 손이 까졌지만 계속했어요. 진수 씨가 나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순자 씨, 갑자기 왜 이러세요? 진수 씨, 저 때문에 안 좋은 소문 나는 거 죄송해요. 무슨 소리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진수 씨를 꼬신다고, 친구 남편을 뺏는다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하면서도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진수 씨가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순자 씨,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저는 순자 씨가 좋아요. 하지만 아내도 순자 씨가 착한 사람이라고 늘 그랬어요. 제가 순자 씨를 좋아하는 걸 아내도 이해할 거예요. 진수 씨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정말요? 네. 우리 당당하게 사랑해요. 그때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 나이에 사랑이라니.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 반응은 차가웠어요. 저 나이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친구 배신하고,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예전만큼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진수 씨가 제 편이라는 게 든든했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저희를 응원해주는 분들도 계셨어요.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순자야, 너도 행복해야지.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데. 그러게 말이야.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좋은 거 아냐? 이런 말씀들이 힘이 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후회는 없다는 결연한 마음이 들었어요. 진수 씨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7장.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시선도 조금씩 변했어요. 저희가 정말 서로를 아끼는 걸 보고 나서인지, 아이고, 그 나이에도 사랑이 있구나.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의지하며 사는 게 낫지. 이런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몸이 안 좋아졌을 때 진수 씨가 정성껏 돌봐주시는 걸 본 이웃들이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12월 들어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몸살이 났어요. 열이 나고 온몸이 아팠어요. 그동안 무리를 한 탓인지 몸이 말을 안 들었어요. 진수 씨가 약국에서 약을 사다 주시고 죽도 끓여주시고 정말 정성껏 돌봐주셨어요. 순자 씨, 병원에 가야겠어요.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진수 씨가 택시를 불러서 병원에 데려가 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탈수와 과로라고 하시더라고요. 주사를 맞고 약을 지어서 집에 왔는데 진수 씨가 계속 옆에서 간병해 주셨어요. 고마워요, 진수 씨.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무슨 소리예요? 순자 씨는 제게 가족보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언제였나 싶어서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어요. 진수 씨가 아침에 커피를 타주시고 저는 반찬을 만들어 드리고 순자 씨,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에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냥 시골에서 배운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따뜻했어요. 누군가 제 음식을 맛있다고 해주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살맛이 났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몸이 좋아진 건 물론이고 마음도 밝아졌어요. 순자 씨, 요즘 완전 젊어지셨네요. 동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래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가에 웃음주름까지 생겼어요. 진수 씨도 그러시더라고요. 순자 씨 만나고 나서 저도 다시 살맛이 나요.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무기력했는데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행복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하는 희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8장. 그리고 지금 저희는 앞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어요. 진수 씨가 제안하신 거예요.
순자 씨, 폐지 대신 채소를 키워보면 어떨까요? 텃밭요? 네. 가지, 오이, 상추. 작지만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어 봐요. 봄이 되자 진수 씨가 호미와 씨앗을 사오셨어요. 둘이서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렸어요. 손에 흙을 묻히며 일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순자 씨, 이 가지 좀 보세요. 정말 잘 자랐네요. 그러게요. 우리가 정성껏 키운 보람이 있어요. 진수 씨와 함께 있으니까 모든 게 의미 있게 느껴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고 매일매일이 선물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으로 텃밭을 내려다보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초록색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면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어요. 진수 씨,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당연하죠. 이제 혼자 살 생각은 없어요. 어제는 첫 수확을 했어요. 가지 3개, 오이 5개.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키운 거라 더 소중했어요. 진수 씨가 오이를 따서 바로 씻어서 먹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와, 정말 달아요.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네요. 그럼요. 농약도 안 쳤는데요. 둘이서 웃으면서 오이를 나눠 먹었어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는 확신해요. 우리가 함께하는 게 맞다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어떤 게 잘못된 건지. 사람들도 이제는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순자 씨, 진수 씨 정말 잘 어울려요. 보기 좋아요.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낫죠. 이런 말들을 들으면 가슴이 뿌듯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59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소소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 어디서 좋은 인연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저처럼 폐지를 주우다가 사랑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59세에 시작된 제 사랑 이야기.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정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진수 씨와 함께 텃밭을 가꾸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할 권리 말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이 젊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요. 지금부터라도요.